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은 녹음실이 좀 횡한데요. 저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계신 김영종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못 나오셨습니다. 혼자 진행하는 건 오늘 처음인데요. 썰렁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잘 버텨보고요. 다음번에는 꼭 다시 김영정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입니다. 8월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우선 여름 휴가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으로는 광복절이 떠오릅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심해지면서 광복절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7월 25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과거사 부정, 경제보복,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 양국의 시민사회가 일본의 침략전쟁 피해자 인권을 중심에 두고 협력할 것과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존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죠. 일본 평화헌법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대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시기와 최근 정세에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분을 모셨는데요. 사진작가이신 안세용 작가님입니다. 안 작가님은 2013년부터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등 아시아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요. 약 90여 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고 기록해 오셨습니다. 안세용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네. 사진을 찍고 있는 안세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하셨지만은 네. 저는 이제 아시아의 우리나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그 여러 피해자분들을 기록하고 네. 또 그분들의 그런 뭐 복지라든가 뭐 생활 같은 걸 지원하고 있는 격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셨죠? 저는 근데 안세용 작가님을 올해 1월에 만났거든요. 그 지구촌 동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저희가 사할린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음력하고 절기 그리고 국경일 등이 한글로 표시된 이름하여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매해 연초에 이 달력을 전달하려고 사할린을 방문하는데 제가 이번에 올해 따라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작가님이 계셨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네. 처음 만나는데 뭐 첫인상이 좋진 않았어요. 작가님하고 그때 그래서 농담인 거 아시죠? 친해지고 저는 굉장히 네. 좋았었는데 작가님이 저한테 제가 막 아시아팟 좀 출연해 주십사 막 요청 드렸더니 한번 꼭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요때 딱 맞춰서 부탁드렸는데
그 작가님은 그때에도 사할린동포 어르신들 사진을 되게 열심히 찍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진 작가란 작업이 저는 정말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부터 사진을 찍으셨는지, 그리고 또 주로 어떤 작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왜 위안부 할머니들 사진을 찍게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집에 중고등학교 조그만한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취미로 이제 사진을 찍다가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때쯤에 그 전태일 평전을 또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읽으면서 왜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한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어린 나이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취미로 사진을 하지만 어떤 사진으로 또 그런 부분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 가서도 뭐 학보사에 잠깐 있었고 또 그때 뭐 사회 운동, 그러니까 네. 뭐 노동자라든가 네네. 뭐 통일운동이라든가 장애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조금씩 저의 꿈을 그 고등학교 때의 꿈을 조금씩 이제 가져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졸업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가 네. 처음 그 증언을 하셨잖아요. 네네. 대학 시절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제가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예. 증언을 들었을 때요? 예.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 그냥 알고만 지나가다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잡지사 일을 좀 했었어요. 사회평론길 잡지사 일을 하면서 이제 1996년도쯤에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을 처음 방문했죠.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그 피해자분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좀 저희 교육이 좀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네. 그리고 좀 뭐 이렇게 가부장적인 교육을 네네.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들을 바라볼 때도 좀 남자로서 가해자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피해자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오히려 저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재는 뭐 간신히 맞출 수 있었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계속 마음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그래서 또다시 카메라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동안 또 자원봉사를 네. 하기 시작했어요. 나눔의 집에서. 예. 그래서 뭐 그때 뭐 할머니들 심부름도 하고 또 주변 정리도 하고 그리고 뭐 그때 이제 그 위안부 기념관을 만들면서 그런 사진 찍는 일을 주식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뭐 잡스러운 일을 할 게 아니라 피해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고 생각을 해서 뭐 특별한 걸 한다기보다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이분들을 기록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들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카메라를 들고서 이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저는 좀 놀라운데요. 카메라가 집에 있었던 게 예. 좋았던 거네. 그 무슨 기종이 있었던가요, 집에? 미놀타 기종이었는데 미놀타. 뭐 반자동 아주 네. 그 옛날식 카메라요. 필름이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사람들이. 네. 예. 하기야 그런 게 똑같이 있어도 어떻게 쓰일 것이냐는 또 사람의 그건 분명히 달라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 기록하시게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 여성들이 바라볼 때 할머니들한테 미안한 감정하고 또 남성으로서 바라보실 때 미안한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더 부채의식이 커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할머니들의 사진을 이제 찍기 시작하셨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 좀 특별한 건 할머니들의 위안부 할머니들 사진을 작가님이 찍으신 작업이 더 특별한 이유는 한국에 계신 할머니들만 찍은 게 아니라는 게 특별하시잖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만 위안부가 계실 것이다. 혹은 뭐 전 세계 위안부들이 퍼져 있겠지만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지금 다니시면서 작가님이 하셨는데 시작이 한 2013년부터라고 알려졌는데 맞는가요, 작가님? 예, 아시아 쪽에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다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2001년도에 실질적으로는 그 중국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또 계셨었어요. 위안부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셨다가 한국으로 귀환을 못 하신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찾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일본군이 주둔했던
그 중국의 여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지역에는 반드시 그 위안소가 설치되었었기 때문에 또 피해자분들이 거기서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성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 계속 남아 계신 분들이 그 또 계시더라고요. 계속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수소문해서 한 13분 정도를 네. 찾아서 그분들을 또 계속 기록하고 뭐 또 이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면 저도 이제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분들의 그 삶은 어떨까, 그분들의 지금의 삶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제가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몇 명이나 계시고 그쵸. 또 어디에 사시고 또 어떤 피해를 어떻게 받았는지조차 남아 있는 게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를 굉장히 한 1년여 정도를 또 열심히 그 조사를 하고 또 현지의 그런 아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내고 그래서 2013년 2월쯤에 이제 네. 필리핀을 제일 먼저 갔어요. 필리핀이 첫 그 중국 다음으로 처음 가신 곳이에요. 예.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 또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서너 분 만나러 갔는데 그 도시에서 뭐 여성 관련 단체라든가 네. 또 그런 뭐 전제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계속 인터넷이나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소문하다 보니까 조금씩 몇 분들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취재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라든가 동티모르, 네. 뭐 중국의 이런 현지에서도 그런 피해자분들을 계속 찾았었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피해자분까지는 거의 한 140여 분이 되지만은 네. 아시아 쪽의 다른 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한 90여 분의 피해자를 지금까지 더 취재를 제가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 13분이었지만 그게 다는 아닐 거잖아요. 예, 그쵸? 예.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지금 작가님이 2013년부터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찾은 분이 이제 아시아 전역에 90여 명 네. 계신 거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다 90여 명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90여 명이셨던 건가요? 제가 만난 분이 그 정도고 네. 뭐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는 그쵸. 전혀 알 전체 수가 없죠. 피해자는 알 수 없고. 뭐 우리나라도 2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지만은 또 연구자에 따라서는 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격차도 되게 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국 경우만 해도 중국에서도 주장하는 게 한 20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1990년대 중반에 아시아 평화기금이라는 게 네.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조사할 때만 해도 필리핀에서 피해자가 한 1,000여 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의 피해자가 6,000여 명이라고 이제 그 뭐 조사가 됐는데 뭐 실제로 전수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여 갖고 네. 실제로 뭐 피해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는 뭐 지금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 작가님 만나보셨거나 통계 잡힌 위안부 할머님들이 한국에서 건너가신 한국인 위안부 할머님도 계시지만 그 나라에 계신 위안부 할머님들도 같이 계신 거죠. 그럼요. 각국의 그 나라마다. 그래서 제가 작가님이 주신 그 프로젝트가 아까 초반에 좀 설명하셨지만 겹겹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 뭔가 느낌은 와. 겹겹 뭘 것 같아. 근데 약간 이 어떤 느낌으로 이 프로젝트 제목을 지으셨는지 어떤 뭐랄까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냥 저는 첫 인상은 예. 그 한이 겹겹이 쌓였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피해자분들의 주름이 굉장히 촘촘히 쌓였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미 7, 80년 전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고통이 당시의 것만이 아니라 현지에 남겨지고 또 남겨지면서 어떤 뭐 이웃으로부터의 천대시라든가 맞아요. 또 국가의 외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분들의 아픔이 가슴속에 계속 쌓여져 왔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을 뭐 처음 시작은 저 혼자 시작은 했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이 기록이 더 커지고 또
그런 의미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그 격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다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자, 잠깐 오늘 지금 녹음하느라고 작가님과 장난을 못 치는데 원래 되게 장난치면서 그게 뭐예요? 막 이러는데 이거 방송하려니까 좀 아쉽네요. 예, 제가 잘 받아주고 있었죠. 예. 굉장히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게 작가님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2003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140여 명의 할머니를 만나시고 국내를 돌면서 사진전, 증언 영상 이런 걸 4개국어로 만들어서 배포하셨다고 하는데 이 작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에요? 아니면 완료된 작업이에요? 아직 뭐 격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당연히 피해자분들을 우선 그 만나더라도 한번 만나서 네. 증언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집이 굉장히 창고 같은 데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집을 고쳐드리기도 하고 또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모시고 가서 그 건강진단이라든가 또 입원을 통해서 이제 그 좀 낫게 해드리고 또 의료 지원이라든가 복지 지원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렇죠. 이분들이 어떤 아픔을 한 번에 씻을 수는 없더라도 조금씩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못 만나 뵌 분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계신지는 알지만은 뭐 여러 가지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렇고 그렇죠? 또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죠. 저에게는 또 그 그렇죠. 아시아를 찾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뭐 가서는 차도 빌려야 되고 통역도 맞아요. 한 명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두 명이 있어야 돼요. 현지말 해야 되고 예, 또 그래서 뭐, 이중 통역이라든가 뭐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막대한 비용들이 소모가 되고 있고요. 또 갔다 와서도 이분들의 얘기를 다 녹취를 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현지에 갔을 때 이제 네. 하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아직도 뭐 몇 분을 못했는데 지금 뭐 증언 체록해놓은 곳만 해도 한 70여 분이 계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네. 뭐 필요한 내용이든 아니든 다 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그 녹취 푸는 작업들을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또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나라나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 전쟁과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영어라든가 중국어로 그 번역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돈도 겹겹으로 드는 프로젝트이네요. 그럼요. 예, 뭐 무한정 들어가고 있죠. 돈이. 예, 빚이 어마어마하고. 네, 예. 지금 방금 눈빛이 살짝 흔들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뭐랄까 할머니들의 증언 그걸 이제 또 외화하시는 작업, 그 다음에 또 사진전, 또 강연회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전시회를 하시고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검색하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서치했나요? 예. 우선 뭐 제가 일본에서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꺼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좀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문화적인 접근으로 그렇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그리고 사진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일본 국민들에게 사진전을 통해서 이제 네.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람객이 오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제가 직접 이제 전시장에 있으면서 그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몰랐던 분들이 조금씩 알게 되고 또 알면은 뭔가 일본의 습성이 있잖아요. 파고드는.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더 집중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또 격려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도쿄에서 전시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사진을 갖고 가지만은 네. 도쿄에 있는 또 시민들이 돈을 모으고 또 볼런티어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와서 네. 그 전시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진전을 진행을. 일본 시민들이요. 예. 뭐 또 오사카 가서 오사카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나고야에서는 나고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 시민들이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사진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강연회 같은 경우도 뭐 고등학교는 일본 고등학교는 굉장히 네. 힘든데 우연히 할 경우도 있고 또 대학 같은 데서 이제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등학교 이제 네. 강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일을 하고 있죠. 아, 진짜 격교 프로젝트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격교 프로젝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쉽게도 저는 아직 사진전은 못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마침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사할린에서 작가님이 저한테 선물로 도록을 작년 사진을 담긴 예. 도록을 주셨는데 제일 눈을 끄는 건 사실 그 아기 인형을 안고 계신 할머니 사진이에요. 이거는 보는 순간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이 울컥했어요. 느낌이 와가지고. 이게 2013년도에 작가님이 내신 단행본 겹겹 중국에 남겨진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에도 이 할머니 사연이 실려 있잖아요. 요 이수단 할머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할머니 사연을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우선 우리나라 분이고요. 네. 이제 남쪽 출신이 아니라 이제 북한의 그 숙청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숙청군? 숙청군, 그 평양 아래쪽에 있는 또 조금 군인데 이제 거기에서 한 뭐 18, 19살 나이에 이제 그 하얼빈 근처로 이제 동원이 돼서 간 거죠. 네. 이제 동원이 돼서 가서 전쟁이 끝나는 5년 동안 이제 그 중국 그 흑룡강성 지역에서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은 일본군은 자신들이 빠져나가고 네. 또 이 거기 위안소 근처 위안소에 남아있던 여성들 몇 분이 그 미처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또 소련군이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다시 소련군에게 잡히면은 또 성노예를 당할까봐 또 민가로 숨어들고 또 나중에는 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차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몇 분들이 거기 계셨었는데, 근데 젊어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뭐 활동적으로 또 이수단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마을의 부녀 회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활성적으로 사셨던 분인데, 이제 결국 나이가 들면서 뭐 결혼도 하긴 했지만은 또 이제 그 첩으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이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만은 가정 내에서는 또 폭력도 굉장히 심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헝겨운 삶도 살았고 당시 그 위안소 안에서의 그런 아픔, 성병이 심하게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나중엔 아기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집착도 커지고 또 정신분열증도 생기면서 또 이 방에다 아기 인형 사진도 아기 인형 그림도 아기 사진도 붙여놓고 또 그 경로원 양로원에 사셨는데 그 양로 원장이 또 인형을 또 선물한 거예요. 아기 인형. 네, 좋아하니까. 근데 할머니가 딱 받아들고서 하시는 얘기가 그 너희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갔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아빠 없으니까 이제 나랑 같이 살자 그러시면서 진짜 아기처럼 잘 때도 안고 자고 깨어 있을 때도 안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셨죠. 그러다가 2016년에 이제 5월에 이제 아쉽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예. 너무 가슴이 아픈 사연인 것 같아요. 너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갔니라고 물어보시는 게 결국에 당신에 대한 다시 물음 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사연이었습니다.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할머니 아득한 먼 곳의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요. 이 노래를 부탁해라는 곡이고요. 한희정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2012년에 발매된 앨범이고요. 이 상은 강허달님, 시와 등의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위한 외침과 속삭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편집 음반입니다.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서 한희정 씨의 이 노래를 부탁해라는 노래가 정말 가슴을 좀 울리는 노래여서요. 제가 조금 소개해봤습니다. 그녀가 사랑은 고통의 생은 100년 전 혹은 어제의 사건 세상은 변함없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로 바쁠 테니 이 노래를 부탁해.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그 가슴 아픈 이수단 할머님 사연 외에도 작가님 혹시 또 다른 할머니 안타까운 할머니 사연 소개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뭐 모든 분이 다 어떤 각자의 다 사연도 맞아요. 있고 아픔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 중에 또 그런 분들 중에 또 제가 중국 계림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는 지역이죠. 네. 또 계림에서도 이제 한두 시간 거리 정도 떨어진 이푸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웨이샤오란 피해자분이 계신데 중국 분이신 거죠? 예, 중국 현지 분이고 당시 이제 1944년도에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도 하신 상태였어요. 네. 한 살도 안 된 딸을 업고서 길을 가다가 일본군에게 잡혀간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아이까지 같이. 예, 같이 잡혀가서 또 위안소가 아니라 군부대 내에 감금을 당한 채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거죠. 네. 3개월 동안 옆에 아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계시다가 새벽에 몰래 한밤중에 도망을 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도 이제 낮에는 이동을 못 하고 밤에만 이제 있으시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집까지 오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얼마 안 가서 딸은 아파서 또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생기도 없고 그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셨으니까 시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당연히. 네. 시어머니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생명이라도 굉장히 불길하다고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막상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또 나중에 농사일을 시키려고 또 살려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모자의 또 다른 아픔이 또 시작되는 또 출발점이 돼버렸어요. 이제 아이가 커갈수록 그 아드님이 커갈수록 마을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얼굴이 일본군을 닮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시아 사람들인데 일본군을 닮았다라고. 일본군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천대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도 갈 수가 없었고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을 사람들 천대시 받고 외면받고 이러다가 이제 사시는데 결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을에서 하는 그런 소일거리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사셨는데 제가 갔을 때도 이제 갈 때마다 보면은 또 오히려 친척분들이 이 두 모자를 천대시하는 막대하는 가족들이 막대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화가 나고 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시다가 얼마 안 돼서 제 그 최근이죠. 올 봄에 아쉽게도 이 웨이샤오라는 피해자분은 돌아가셨고요. 이제 더 걱정되는 거는 이 아드님이 이미 74세, 5세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또 어떻게 살아갈까. 마을 사람들 천대시 받고 오히려 친척들로부터 또 외면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드님이 더 걱정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이 아드님도
그 똑같은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를 이어서 피해를 받으신 거고 차별을 받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네요. 작가님이 사실 페이스북에 살짝 올리신 거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작가님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겹겹이라는 책에도 그 사연이 들어 있잖아요. 안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습니다. 예. 어떡하지? 여기는 이 겹겹 책에는요. 그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들의 맞아요, 이야기만 맞아요. 들어갔고요. 예. 앞으로 책을 계속 쓰고 있긴 하지만은 네. 뭐 언제 나올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아시아의 그 피해자에 관한 책을 현재 집필 중에 있고요. 뭐 다른 지역에 계신 그렇죠. 아시아 피해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저도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만 있을 뿐입니다. 맨날 족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좀 내주세요. 이렇게. 아이 좀 조용히 쓸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아직 공간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이제 장소가 또 필요해요 지금 예. 겹겹 프로젝트를 위해서. 네, 저는 그때 작가님하고 이렇게 저희가 사할린에서 다니면서 작가님이 살짝 얘기해 주신 게 북한에도 위할 만면이들이 계시다. 북한 당연하겠죠.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리고 위안소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북한 쪽 이야기도 살짝 아시는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평양도 가실 거 아니에요, 곧? 한 번 다녀왔습니다. 네. 예, 작년 9월에 다녀왔는데 좀 북한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한 3년간 노력을 했죠. 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허가 자체가 안 된다. 나왔죠. 원칙적으로 못 간다라는 답변을 듣고 어떻게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이제 9월달에 다녀왔는데 이제 가서는 이제 평양에 가서 피해자분들을 만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담당자를 만났는데 실제로 피해자분들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국에서요, 북한 당국에서. 그래서 왜요? 그거까지 이유는 말씀을 안 하시죠. 부끄러운 건가? 그렇지는 않고 혹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 안세용이 처음 북한을 갔기 때문에 어떤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몇 번을 오가야지만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된다. 몇 번을 오가야지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그런 요구들이 들어질 거라는 말을 그 경험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뢰를 쌓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구나.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체를 없죠. 그쵸.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에 이제 등록된 피해자분이 219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지금 현재 생존자는 8분 정도 남아 계신다고 그렇게 다 돌아가신 그러더라고요. 거예요? 예. 이제 그분들도 지금 뭐 거의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지만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제 그런 상태라 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선 이제 경흥 지역 함경북도 그 이제 중국하고 접경 쪽인데 경흥이라든가 또 나진 쪽에 위안소가 아직 3군데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대한 그 취재는 그 해주겠다고 취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위안소보다는 피해자분에 대한 취재를 좀 우선시하고 싶어서 좀 그거는 좀 미루고 있는 좀 상태입니다. 아직도 계속 뭐 연락을 더 넣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북한도 그 다른 아시아 못지않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왠지 오늘 방송은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나는 그만큼 저희가 사실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할 때 예산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게 제일 속상하기도 하고 시민단체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하긴 하겠지만 또 시민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마다 이런 예산의 벽에 부딪히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선 뭐 그 정부를 기다리다 보면은 시간이 다 흘러가죠. 그렇죠. 할머니 다 돌아가시게 비용을 뭐 이제 경비 그러니까 예산을 내고 뭐 통과되기까지 뭐 1년이 걸릴지 뭐 또 인식이 안 되면 몇 년이 걸릴지 아직도 그 뭐 아시아 다른 나라 피해자의 취재에 대한 것조차 그 한국 정부는 뭐 인식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한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안 맞고 이게 한일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아시아 전체 문제로 끌고 가야지만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또 잘 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속에서 어떤 좀 책임... 선진 의식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뭐 맞아.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뭐 빚을 지던 뭐 막노동을 하던 일단 하고서 저질러보고 보는 거죠. 일단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결국엔 맞아요. 다 돌아가신 뒤에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연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 지금 요즘에 위안부 문제 이제 뭐 한일 갈등 계속 하면서 강제 동원 문제도 있지만 위안부 문제는 너무 오래됐고 계속 나왔지만 여전히 안 풀렸다라고 우리는 모두 느끼고 있잖아요. 요거에 있어서 한일 정부 어떻게 그리고 작가님이 지금 일본에 오래 좀 사셨기 때문에 양국에다가 대한 뭔가 요구 같은 게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런 걸 왜 나한테 묻냐라고 하셨지만 양국 정부에게 혹시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당신들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일본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문제를 숨기기 바빴어요. 그쵸. 그러니까 위안부는 없었다. 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거를 왜곡을 해서 또 알려지기 시작해요. 뭐 위안부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은 어떤 성노예는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어떤 그 자발성이라든가 또 이미 보상이 다 끝났다. 그리고 최근 3년 전이죠. 2015년 12.28 합의가 있었잖아요. 한일 양국 간의 그런 그 위안부 합의가 있은 이후로 일본 정부는 엄청난 광고를 해대요. 그렇죠. 예, 이 문제가 이미 우리가 깔끔하게 해결됐다. 그거를 국내의 뭐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거의 한 달 이상 연일 까는 거예요. 연일 그 국민들을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위안부 성노예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일본 국민들 이거 해결된 거 아니냐. 해결됐는데 왜 또다시 거론을 하냐라고 또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 문제의 그 발전성에서 퇴보를 한 느낌이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국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정부를 욕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부를 욕을 해야겠죠. 예, 박근혜 정부의 그런 잘못된 그런 판단 때문에 이제 뒤에 이런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뭐 최근 뭐 이런 그 합의에 대한 철회 네. 그리고 또 하회 치유 재단이 이제 그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이제 그 와해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단이 없어지는 네. 것까지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국가 간에 그게 이루어져도 내부적으로 뭔가 우리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쵸. 그러잖아요. 일본은 그게 굉장히 약한데 일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이 아베 정권이 뭘 하던 간에 그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많이 만나본 일본 분들은 주로 시민단체 분들을 보니까 늘 사과하시는 분들만 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계속 사과를 해도 뭐 약속을 한 걸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베가 이렇게 하면서는 더욱더 그런 뭐랄까 미워하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증폭된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일본 정부는 계속 지금 선거 동안에는 스님은 안 내려가셨지만 네. 계속 지우고 싶은 건 거죠. 저희 그 과거사를 자기네들의 과거사를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곡돼서 정당화하고 싶은 노력을 하는 그쵸. 거죠. 또 강제징용 문제도 어떤 강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뭐 보상이라든가 임금 지급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군 성노예 문제도 뭐 당연히 정당화 시키려고 또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문제를 거의 무마하려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명분을 가지려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보수 네. 우익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한일 갈등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뭐랄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편해지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국과 일본 오가면서 전시회도 이제 계속 하실 텐데 요 갈등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좀 우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견이 있을까요? 우선 뭐 정부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성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양국에서 이제 뭐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이 기회에 그 감정도 시작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자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알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강제징용 문제가 어떻게 되고 또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여성들이 당했다라고 해서 분노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알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해결점을 갈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성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계속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요거 겹겹 프로젝트의 앞으로 계획, 그다음에 작가님 개인적인 계획? 이런 거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겹겹 프로젝트 조만간 뭐 있습니까? 네, 뭐 당장 요거 녹음 끝나는 대로 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8월 1일부터 그 아이치 그 트리엔날레 그 3년마다 하는 그 미술 큰 전시가 있어요.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제 큰 도에서 주최하는 그 이제 공공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그 일본군 성노예 사진이 한 8점 정도 이제 같이 전시가 되면서 이 문제를 알려나가는 일을 하고 있죠. 뭐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 전시를 뭐 수십 번, 뭐 30-40회 이상 일본에서 진행을 하지만은 또 공공기관에서 주최를 하는 데에 계속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뭐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공신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도서관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공공기관에서 그런 전시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10월 초에도 또 나고야에서 또 한 일주일 정도 그 전시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11월 6일부터 11월 6일이요. 그 한 2주간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관에서 이제 또 광주에서 하시는 거군요. 전시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 말고는 혹시 또 다른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런 것도 있으세요? 그거보다는 우선 지금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의 취재를 지금 튼남대로 가시려고요? 지금, 계속 너무 바쁘겠다. 이미 뭐 가더라도 피해자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기억도 다 토막나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시라도 더 빨리 가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분들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 사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도 이분 고통은 다르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해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뭐 아시아 전체 문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야죠. 정말 대단하신데요. 작가님 제가 슬쩍 찾아보기로는 작가님이 위안부 할머님 사진뿐만 아니라 무속인들의 사진을 많이 찍으신 걸로 제가 또 알거든요. 혹시 뭐 그런 작업의 개인적 계획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이제 그 무당 사진을 계속해서 그래서 찍고 저한테 그랬어요. 있고요. 용한 분을 만나고 싶으면 말하라고. 그래서 일단 무당 사진 최근에 이제 5월달에 이제 서울에서 뭐 조그맣게 이제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전시를 했고요. 이 전시는 이제 한국보다는 내년에 이제 헝가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유럽의 한 몇 개 나라를 이제 같이 전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 무당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럼요. 문화적인 접근 그리고 어떤 그런 샤먼에 대한 관심들이 어떤 문화적 흐름이 같이 연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이게 뭐 아시아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쪽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로 뭐 실크로드처럼 흐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지금
거의 확정이죠. 9월달에 이제 헝가리에서 이제 그 전시를 시작으로. 너무 좋다. 뭐 어떻게 한번 오십시오. 외부 사람 데리고 갈 거 없어요? 저 데려가려고. 짐칸이 이제 좀 많이 비었는데. 자, 이렇게 중요한 겹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저희 안세홍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작가님, 이 겹겹 프로젝트, 지금 돈도 겹겹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프로젝트 어떻게 시민들께서 후원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정기 후원이 네.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겹겹 프로젝트를 치면 홈페이지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겹겹 프로젝트 치면은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고 뭐 거기에 뭐 제 연락처라든가 또 홈페이지에서 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연락을 해서 이제 후원을 받기도 하고 또 전시 때나 뭐 강연회 때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아요. 네. 전시 진행을 저 혼자 할 수 없는 그쵸. 상황이 많기 때문에 큰 전시 같은 경우는 같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전시 진행을 같이 하는 일도 같이 하니까 이제 많은 그때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인터넷에 겹겹 프로젝트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 페이스북 같은 것도 하세요? 뭐 안세홍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세홍 작가님입니다. 안세홍 어떻게든 찾으셔서 겹겹 프로젝트를 정기 후원해 주시는 걸로 저희 이 귀중한 작업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가님 8월 1일에 가셔서 무사히 잘 전시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오시기 전에 제가 인터뷰 기사를 찾았었는데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한일 문제 위안부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질문에 단순히 이게 한일 양국 간의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와 연대해서 전시 여성 성폭력 그리고 여성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만 한다라고 써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네, 잘 찾았죠? 네. 제가 그런 말을 그 말을 하셨더라고요.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지금 저희가 한일 갈등 때문에도 많이 좀 양국이 좀 그 감정도 되게 안 좋고 한데 아무래도 이건 시민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지금 상황을 과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더 미래를 향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지 단순히 미워하고 뭐 욕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권이 그러기를 원한다고 해서 같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중심 그다음에 평화를 중심으로 두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네, 안성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